일제의 우리 문화재 훼손 파괴. 경주 석굴암 국보 제24호. 석굴암 전체와 불국사 주조부를 경성으로 옮겨라. 1909년 어느 날 경주군에 근무 중이던 일본인 기무라 시조오는 황당무계한 명을 받는다. 석굴암을 완전 해체한 뒤 경성으로 수송하라. 이것은 폭명이었고 나는 반감이 솟구쳤다. 유적 유물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역사적 증빙이 되는 것인데 이에 맹종에서는 안 된다 생각하여 회답하지 않고 묵살하기로 결심했다. 석굴암 전체를 뜯어 일본으로 반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그 자리에 시멘트를 발라 현 상태는 복구 불가능 상태이다. 그 결과 이곳 저곳에서 누수 현상과 결로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경주 석굴암 대리석 5층 소탑. 당시 손해 통감이 순시한 뒤 쥐도 새도 모르게 깜쪽같이 사라졌다. 그 후 현재까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외에도 석굴암 내 외부의 석상들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역시 보물을 산중에 두는 것은 아까운 일이라며 완전 이전을 추진했다가 악화된 지역 민심에 막혀 포기한 것이다. 간신히 현장 보전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석굴암 5층 소탑 등 일부 유물은 통감 손해의 방문 때 이미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뒤였다. 개성 경천사 10층 석탑 국보 제86호. 일본 정부의 국내 대신 다나카 미쓰야키가 일왕에게 선물한다는 구실로 무력을 동원해 일본으로 밀반출. 이런저런 분란 속에 돌아왔지만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서 되돌아왔다. 해방 이후에는 6.25 전쟁 등의 순환을 겪다가 1960년에 서울 경복궁 뜰에 전시시켜 놓았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원래 자리 개풍군에 가져다 놓거나 불법 반출된 상태가 유지됐다면 지금 우리가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눈으로 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경복궁. 1915년 경복궁에서 조선물상 공진회를 열면서 경복궁 내 정갑 7,200칸 중 4,000여 칸을 무단으로 해체 일본으로 반출, 창덕궁에 고의로 불을 질러 목재가 부족하다며 경복궁 교태전과 강령전을 헐어가는 등 여기저기 훼손. 일제 때 정갑 90%가 사라져 10%만 남았다. 해방 이후에도 경복궁의 훼손은 지속되었다. 바로 우리 손에 의한 파괴다. 경복궁은 때로는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때로는 권력의 향락지로 전락하며 훼손되었다. 여기에는 안일함과 무지함이 바탕이 된 주먹구구식 복원 과정도 화목했다. 불국사 다보탑 돌사자상. 불국사 다보탑에는 4개의 돌사자상이 각 면마다 있는데 그중 3개를 일본인이 몰래 떼어내 달아놨다. 지금은 한 마리만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느 누구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일제는 조선이 일본을 격파한 것을 기록한 격파 기념비 목록을 만들어 민족사적비를 싸그리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고향 행주전승비, 청주 조원전장기적비, 공주명남방위종덕비, 공주명의간임제비, 공주망일사암비, 아산 이순신 신도비, 황산 대첩비, 여수 타루비, 여수 이순신 좌수영 대첩비, 해남 이순신 명량 대첩비, 남해 명장량 상동정시비, 합천 해인사 사명대사 석장비, 진주 김시민전 성극적비 통영과 남해의 이순신 충렬묘비, 부산 정발전망 유지비, 고성 건봉사 사명대사기적비, 연암 연성대첩비, 경흥 전보파오비, 회령 고충사타, 진주 촉석정 충단비 등이다. 경희궁. 1910년 일본 아이들이 단일 학교를 세운다며 몽땅 얼어 학교를 세우고 관사를 짓고 길을 내어 파괴. 다른 궁궐과 달리 100% 훼손되어 단 한 채의 정각도 남기지 않고 파괴했다. 왕과 왕비의 침전인 융복정과의 상전 아래에 콘크리트로 벙커를 지었다. 길을 끊겠다고 침전 아래 지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조선시대 세자 내외의 생활공간이었던 자선당 건물 통째로 뜯어 일본으로 무단 반출했다. 자선당 자리에 조선 총독 부박물관이 세워지고 훗날 국립박물관이 된다. 관동대 지진으로 추춧돌만 남았다. 그 터에 오쿠라 호텔이 들어섰고 그 후 1995년 경복궁으로 반환됐다. 흥내문. 1925년 일제는 흥내문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었다. 광화문. 1927년엔 총독부 건물의 앞을 가린다는 이유로 광화문을 해체해 건축문 옆으로 옮기는 만행을 저질렀다. 창경궁. 순종을 위로한답시고 1907년 헐어서 놀이동산을 만들어 한나라의 궁궐에 오락시설을 만들었다. 어디서 저런 생각들이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을 지경이다. 습을. 미륵사지 석탑. 백제 최대의 사찰 미륵사에 있는 석탑으로 일제시대에 콘크리트가 발라져 완벽한 복원이 불가능하다. 충남 아산의 이순신 신도비. 일본을 격파한 기록이라 고의로 파괴했다고 한다. 비는 파괴되었지만 역사까지 파괴되었을까? 한송사 석조보살좌상. 강릉 한송사 소재. 1912년 일본에 강제 반출되었다가 1966년 한일협정 문화재 반환 협약에 의해 돌아왔다. 경기 고양의 행주대첩비. 조선이 일본에 승리한 것을 기록한 글자를 통째로 파냄. 20점의 석비가 사라짐. 불국사 대웅전 뒤 석조사리탑. 요리집에 팔려갔다. 1933년 돌아옴. 1905년 일본인에 의해 동경의 우에노공원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1933년에 반환된 것으로 일제시대 당시 모진순환을 당한 우리 국가유산의 아픈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다. 창경궁의 보루각. 보루각은 세종대왕 때 자경루를 시설해 놓은 경복궁의 정각이다. 일제는 일대의 정각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궁에 식물원과 동물원을 만들고 창경원으로 명명했다. 그리고 1인들이 좋아하는 벚꽃을 대량으로 심었다. 창덕궁. 궁을 파괴하기 위한 일제의 계략에 의해 고의로 훼손되어 원래 규모에서 30%가량만 남았다. 1908년경 일본인들에 의해 궁전 일부가 변형되어 서양식 형태를 갖추며 많은 정각들이 철거되었다. 창덕궁의 비원은 일제가 의도적으로 후원을 낮추어 부르기 위해 원래의 명칭인 금원후원을 바꾸어 부른 것이다.
창덕궁 대조전 1917년 일제의 고의적인 방화로 모두 불타고 경복궁 정각을 뜯어 초라하게 복원시켰다. 즉 고의로 궁궐에 불을 질러 훼손시킨 뒤 또 다른 궁을 뜯어 복원시키는 방법을 써서 모든 궁궐을 파괴하는 악랄함을 보였다. 덕수궁 일제에 의해 3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다. 덕수궁 돌담길도 궁궐 안에 길을 낸다고 훼손하는 중에 생겨났다. 고종이 경운궁에 머무르고 있던 1904년 큰 화재가 일어나 대부분의 정각이 불타 없어졌다. 이 또한 고의적인 방화로 추정된다. 경운궁이 덕수궁으로 불리운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고종을 폐위시킨 뒤 격을 낮추어 부른 말이다. 서삼릉 조선 왕실의 태실을 한 곳에 모아 조성한 태실궁과 왕자왕녀묘, 수기빙기인의 묘, 그리고 성종의 패비이며 연산군의 생모였던 패비윤씨의 회묘로 이루어져 있다. 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를 봉안하는 곳을 말한다. 왕실의 태는 구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어 태양아리의 보관에 명당에 안치시키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총 100여 기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옮겨서 훼손되었고 태실비의 기록도 긁어내 지우는 야만적인 행위도 저질렀다. 경복궁 건축문 내 비형각 경복궁의 건물로 왕세자가 업무를 보고 공부를 하는 동궁의 정각이다. 쉽게 말해 공부방 겸 사무실이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상 공진회를 경복궁에서 열면서 헐렸다. 건물은 어느 일본인에게 팔려가 당시 경성부 니시오케마치로 옮겨져 남산장이라는 별장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정각들을 헐어 텅텅 빈 자리엔 잔디로 메꿔버렸다. 옮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지금 건물은 1999년 12월에 복원한 것이다. 경복궁 경회루 경회루는 경복궁에 있는 누각으로 조선시대에 연애를 하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던 곳이었다. 경회루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소실되었고 270년 가까이 불에 탄 모습으로 방치되었다. 그러다가 1867년 고종 4년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경회루도 복원하였다. 1915년 일제는 물상공진회를 치룬다며 미술관과 휴게실을 만들고 유흥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했다. 경복궁 자경전 경복궁의 데뷔전 중 하나로 고종의 양어머니 신정왕후 조씨가 머물던 곳이다. 허러수족관 놀이터를 만들며 거의 대부분의 정각들이 소실되었다. 이순신 장군 명량대첩비 비신맨 윗부분에 홍문관 대제학 김만중이 전자로 쓴 통제사축무의 공명량대첩비라는 전액이 있다. 1942년에 일본인 경찰 아베가 뜯어내어 서울로 옮겼고 비각은 파괴되었다. 경복궁 근정전 뒷뜰에 파묻어버렸던 명량대첩비는 해방 뒤인 1945년 수색 끝에 발견되었고 당시 미군 정청의 협조로 1947년 해남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수원 화성행궁 정조는 1789년 10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룡원을 옮긴 이후 1800년 정조 24년 1월까지 12년간 13차례에 걸쳐 화성에 행차했고 이때마다 행궁에 머물렀다.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낙남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일제의 민족문화와 역사, 말살 정책으로 파괴되었다. 이 행궁은 576칸으로 전국 형태를 이루면 국내 행궁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안동 고택 임천각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의 집이었으나 일제가 철도를 낸다는 구실로 99칸 고택 중간에 철도를 놓아 50여 칸의 행랑채와 부속 건물을 철거당했다.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에는 일본 수비대가 점령하기도 하고 1920년에는 민족혼을 깨우기 위해 신흥강 습소로 이용되었다. 북관 대첩비 원래 정식 이름은 유명 조선국 한경도 임진의병 대첩비 한경북도 부평사직을 맡고 있던 정문부 장군이 임진왜란 중 의병을 모아 왜군을 격퇴항공을 기려 조선 숙종 때 부평사 최창대가 한경북도 길주군 인명면에 세운 전공기념비석이다. 임진왜란 당시 한경도의 의병이 왜군을 무찌른 내용이 기록된 것을 러일 전쟁 시 일본군 소장 이케다 쇼스케가 도쿄로 반출하여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다가 한국으로 반환되었지만 원래 위치인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일본 유학생이던 조소왕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 피를 발견. 2005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북관 대첩비 반환에 대해 합의했다. 전북 남원 이성계 황산 대첩비 1945년 1월에 남원의 경찰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따라 소방대를 동원하여 비를 폭파하고 비문의 글자를 긁어버렸다. 파편만 남아있는 정도였다. 1963년에 사적으로 지정된 뒤 깨진 거북도를 다시 맞추고 오석으로 비신을 다시 세웠고 1973년에는 비전 홍살문 산문, 담장 등과 함께 여러 부속 건물 등을 새로이 정비하고 단장하였다. 평양 애련당 1542년 처음 건립된 애련당은 평양 내성의 한가운데 연못의 네모난 섬에 자리잡아 양반 묵객들의 유람지로 사랑을 받았던 사각정자로 대동강변에 있었던 평양 팔경 명소 가운데 하나였다. 기영적 경인선 철도 개설에 관련된 시부자와 H가 평양의 명물 애련당을 홀라당 뜯어 일본으로 반출, 지금은 터만 남았다. 사라진 애련당은 시부사와의 기념사진첩 속에 평양에서 뜯겨져와 이축됐던 당시의 애련당 사진이 들어있는 것이 90년 만에 드러났다. 지난 아베 정권에서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시부사와로 변경이 결정되어 일만엔 집회의 주인공이 되었다. 부산 금정산성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산성답게 행정구역도 부산 금정구와 북구, 동래구를 비롯해 경남 양산시와도 경계를 이룬다. 금정산성은 일제강점기에 관아 건물 등이 파괴, 몰수당하였으며 일제의 시가지 계획의 이름 아래 서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평지의 성축은 철거되었으며 남문에서 동문에 이르는 성축도 민가가 점유하여 훼손당했다. 조선 숙종 29년에 돌로 쌓은 산성으로 17km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산성이었으나 일제에 의해 파괴되어 현재까지도 복원 중이다.
선원전 종묘가 궁궐 밖에 있는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당이라면 선원전은 궁궐 안에 있는 왕실의 사당이었다. 즉 조선 역대 왕들의 어진을 모시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직후 일제는 선원전 주변의 부속 건물과 행각들을 대부분 철거했고 1931년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절인 방문사를 장충단에 지으면서 선원전 본체를 옮겨다 절의 창고, 부엌, 숙소로 사용했다. 건물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1월 23일 화재로 불타 없어졌다. 선원전에 봉안되었던 어진은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영조의 초상화와 타고 남은 태조, 문조, 철종 초상화만이 전한다. 2. 문무대왕비 경주 사천왕사 돌거북 문무대왕비는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후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웠다는 사천왕사 입구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것이다. 절터에는 목이 없는 거북 받침돌만 있고 조선 후기 정조 때 비석편이 일부 발견되었다. 비문의 앞면에는 신라에 대한 찬미와 신라 김씨의 내력 등을 새겼으며 뒷면에는 문무왕의 유언과 장래에 관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일제는 한국 불교,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일본 쪽으로 있는 거북을 돌려 세우고 돌거북의 머리를 잘라버렸다.